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정모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유언장 쓰셨나요? 유언공증 이런 거 해 놓으셨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지금 가족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2인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아마 통계상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을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제 고독사하신 분들, 얼마 전 원로 가수인 분도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쉬운데, 만약에 결혼도 안 했고 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혼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남겨진 재산, 부동산하고 재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빚이 많은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돈 많은 사람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망했을 때 나의 재산이든 빚이든 자녀나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많이 있어서 물려주시면 좋죠. 많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신세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고루고루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분에 대한 은혜도 갚고, 내가 사망했을 때 최소한 저한테 돈을 남겨줬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유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언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서 5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구수유언장, 그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비밀유언장,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자필유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흔히 우리가 공중유언이라고 말하는 이 2가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필유언장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매일 일기 쓰듯이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그거 써놓으면 뭐래요? 내가 사망했을 때 누군가 그걸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죽을 거야 이러고 사망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곤란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 돈이 안 들지요. 내가 이렇게 쓱쓱 쓰기만 하니까 요건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요건이 민법에서 정해놓은 게 너무나 엄격해서 자칫하면 이게 사실은 무효가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자필유언장은 발견하면 즉시 법원에 검인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고, 여기서 공동 상속인들이 이의가 없어야만 바로 등기 등한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아버지 글씨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수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금덩어리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면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있으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게 전부 스톱 돼버리죠. 자칫하면 이게 경매에 날아가는 위험성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필유언장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언공증, 공중유언이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유언장처럼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판례상 공중유언이 무효가 된 예를 저희 사법시험 준비할 때 객관식 때 봤나?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변호사가 관여해서 이게 적법한지, 증인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는 갖췄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하나 최대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드는데 20억을 넘어서부터 300만 원까지만 이 공증하는 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조단위로 있어도 비용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라도 재산을 남겼을 때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 비용이 얼마 들까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쳐도 보통 2천에서 1억 정도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300만 원은 대단히 적은 비용이죠.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이 소송을 한다라는 그 비용을 생각하면 300만 원은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이 1억 원이 있든 그게 100억 원이 있든 이렇게 단계별로 금액이 나누어지는데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난관이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흔히 언니, 동생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친인척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했을 때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증인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무관한 사람들이 증인을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중유언인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장점이 뭐냐 하면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 검인을 받은 다음에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그거를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이라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이전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유언장 가지고 바로 등기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 부담한다라고 그러면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집행이 간편해진다, 이런 장점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공중유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상속인들이 하는 소송이 이거의 몇 배의 소송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이 가족 간의 분쟁의 특징은 한 번 소송이 붙으면 그들이 원수가 돼서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 특히 자녀들의 분쟁을 막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것이 유언장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둘째는 영악해서 자기 몫은 다 챙길 것 같은데 첫째가 좀 어리버리해서 조금 더 남겨주고 싶다, 이런 건 있으시겠지만, 너무 과하게 한 자녀에게 이제 몰아주면 유언장을 남기셔도 분쟁은 물론 불가피합니다. 그럼 공중유언 할 때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공중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자필영장도 마찬가지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재산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언 집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내가 유언을 어린 자녀에게 남겼어요. 근데 미성년 자녀이기도 하고, 이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정리를 해주는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 공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필요한 서류는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요, 기본증명서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은 반드시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딱 좋은데, 제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더 첨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감증명서고요. 이왕이면 본인이 발급받은 걸로 해서 3개월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 했다라는 거 나중에 진위 여부 논란이 될 때 가장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게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첨부하시면 재산을 주고자 하는 유언자의 서류는 완벽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기본증명서 하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이 기본증명서인지 알고 안 떼갖고 오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떼러 가셔서 기본증명서도 떼주세요 하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유언장을 정리해서 재산을 정리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사람이 유언 집행자인데 지정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유언 집행자를 지정한다고 하시면 그분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그분의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사실은 유언장은 몰래 남기잖아요. 수증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유언자가 되는지 모를 경우도 많아요.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분의 신분관계 증명서 이런 거는 이제 확보하기 어렵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길동 이렇게만 써놓으면 대한민국의 홍길동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신은숙 변호사, 구체적으로 한번 양재동에 있는 신은숙 변호사, 또는 이혼 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 아니다, 제 동명이인 변호사 한 분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은숙 변호사라고 하는 걸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자세한 상황은 공중 사무실마다 다 다르니까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집행자 필요한 그 서류를 제가 안내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뭘 물려줘야 되는지를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하실 건 채무. 저한테 빚이 1억 원이 있는데요, 이거 아들 넷 중에서 큰아들 딸을 다 갚으라고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채무는 철저히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속을 받던 받지 않았던 또는 상속을 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철저히 n분의 1로 이제 채무는 나눠지게 되는 것이어서 누구더러 다 갚아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서 돈이 제일 많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재산은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큰아들한테 빚 다 갚아라 이렇게 남겼다고 돈 없는 큰아들한테 채무가 다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은행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채무를 누구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뭐만 남길 수 있어요? 적극 재산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겨줄 때 일단 부동산을 남긴다고 하시면 정확한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금이 있잖아요. 그 유언 공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어서 10년 뒤에 사망하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예금 잔고하고 주식수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예금이 대략적으로 얼마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나의 예금 일체 또는 주식 일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할 당시에 남겨진 그 예금 잔고하고 주식수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억까지 300만 원 한도에 내서 가액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언하는 날 이 예금 잔고가 대략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그날 공증 비용을 책정하는데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만, 내가 사망할 때 전부라고 하면 그 금액이 변동돼도 전체 금액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하는 날 비용하고 실제로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게 되는, 유증이 되는 재산하고는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보험인데요. 제가 실제로 한 석 달 전에 소송을 조정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망한 분이 예금하고 주식, 보험 일체를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적었다고 수익자가 우리한테 돼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험에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특유재산이거든요. 개인의 특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면은, 예를 들면 큰아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수익자를 지정한다라고 했으면은 이 상속재산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큰아들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이게 상속재산은 내가 저 보험금이 나오면 둘째 아들한테 줘라라고 남겨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보험회사에 찾아가셔서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지 유언장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적극재산은 포괄유증이 가능해서 내 부동산, 예금, 주식 일체를 누구한테 증여한다, 유증한다, 상속한다, 이런 거 가능하다. 금액 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소는 알려주셔야 된다. 등기부등본 첨부해야 되니까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 빚하고 보험은, 채무는 원래 상속분대로 가고 보험은 수익자에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유증을 통해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정리됐죠? 아, 제가 정리했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유언공증에 대해서 큰 줄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까운 데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증 꼭 필요하죠. 특히 유언장 필요한데, 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일부 들기는 하지만 나의 사후의 분쟁이라든가 그들의 소송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유언공증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달에 이런 내용을 올려서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죽음이 정말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지 않, 그럴 수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 하에 버킷리스트도 좋지만 유언공증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